네, 친구들 10분 잘 쉬었다가 왔나요? 10분 동안 우리 친구들은 뭐 했어요?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물을 마시고 왔거나 화장실을 다녀왔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1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네, 친구들에게 강의를 해줄 문제를 한번 찬찬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는요, 선생님 풀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앞에서 했던 학습 내용에 있었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은 요것은 넘어가고 바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네, 선생님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적어놨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거 배우고 있는 이 단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개발 5개년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성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배웠는 우리 정치 부분을 배웠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장한 경제나 문화, 사회 부분을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제라는 지금 이 시대, 지금 딱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를 보여주는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되고 나서 6.25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가 성장한 이 경제에 있어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세대가 되겠네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이끌었는지, 어떻게 경제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지 그 시대의 영화가 선생님 봤던 기억이 나서 적어놨어요. 제목은 국제시장이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보면은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은데, 친구들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만 재밌었나? 근데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그분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지키려고 했던, 예전엔 그쵸? 이제 일제시대 때는 되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으면 이제는 전쟁의 고아가 된, 전쟁의 폐해가 된 이 나라를 경제를 살려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굶지는 말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를 또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막 가슴이 뭉클하고 또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생뚱맞지만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사건이 무엇인지 보아야겠죠? 일단 앞전에 보았던 동상이에요. 우리 동상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봤어요. 뭐예요? 네, 전태일 동상이네요. 청계천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당시 22세.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거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라고 했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대에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제시된 자료는요, 이제 1970년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사한 전태일에 대한 설명이죠. 이 시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로, 자, 여기다 한번 친구들도 적으세요. 네. 박정희 정부라고 적어줄게요. 박정희 정부 시기로 경제개발 5개년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이 진행되는 이때의 같은 경제 상황을 보면 되겠죠? 1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2번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그렇죠. 금융실명제는 이제 박정희 정부 이후에
이후에 이제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실시됐던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하였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지금 이제 뭐 경제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FTA를 체결하였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이것들 모두 다 박정희 정부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하였다. 우리 친구들 경부고속국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은 서울 경자를 써서 경, 그리고 부는 부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국도를 말한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표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우표는 제1차 경제개발개년 개발 5개년 계획 실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아, 경제개발 5개년 하면 자, 우리 박정희 정부 시대라고 하였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있는 이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시작은요 1970년이고요. 정시는 근면 자조 협동. 그렇죠. 목적은 환경 개선, 소득 증대. 환경이요, 환경. 이 환경이 뭐 우리 지구의 환경 그 환경이 아니고요. 그 뭐지? 농촌을 장려해서 농촌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 개선, 소득을 증대하자. 어떤 걸까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억나나요?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이 운동, 새마을 운동, 이 표시도 있어요. 마크. 네, 선생님은 그 시골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이런 표시를 가지고 있는 꼭 동사무소처럼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네, 작게. 그리고 3대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고 목적은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구호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 친구들 모르겠죠. 네, 선생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 풀었죠? 이제 4번 볼까요? 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보니까 같이 있는 게 1970년대이고 경부고속국도가 준공됐어요. 아까 말한 그러면 누구 시대인가요? 예, 박정희 정부 시대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될까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막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해서 진짜 막 경제를 계속 빠른 속도로 부흥시켰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우리 공부할 때 스토리에서 여기 사진과 함께 보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모기 운동, 한미 자유무역 협정 FAT 타결,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OECD 가입 이러한 것들은 다 언제? 네, 바로 뒤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볼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헷갈리나요? 2번 경부고속철도예요. 우리 경부고속국도가 아니고 경부고속철도. 철도는 어떻게? 기차. 네, 이거는 아니죠. 이건 나중에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1990년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죠. 금융실명제가 되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다. 예, 그쵸.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우리는 IMF에 국제구제금융을 이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1번 호주제도가 폐지되다. 2번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다. 3번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되다. 4번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다. 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쵸? 안 배운 내용들이 나오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금융실명제가 실명되는 건요. 금융실명제는 우리가 무슨 통장에 금융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요.
예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안 해도 그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실명으로,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직접 자기가 거래를 해야지 된다는 게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답은 누구 때일 것 같아요? 그죠? 1990년대 대한민국 모습. 한번 적어볼까요? 누구? 김영삼 정부. 그쵸?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김영삼 정부 때 일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우리가 서울에 너무 이렇게 수도권에서 몰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행정까지 다 관여하기가 힘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그 지방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적어 볼게요. 5번에 1번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것은요 1990년대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 적어볼까? 1990년대 대한민국에 대한 아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요 친구들 죄송해요. 2005년도예요. 그렇죠. 2005년도. 호주제도가 뭘까요? 네.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던가,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호주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가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또 호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 본인이 호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좀 뭔가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러한 것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호주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번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된 것이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 같이 시행됐던 것들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정부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독일로 간 한국 노동자들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외화가 필요했던 정부는 독일과 협정을 체결하여 광부를 파견하고 철광 캐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또한 광부뿐만 아니라 많은 간호사나 사도 고국을 떠나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독일로 그쵸.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시기겠죠. 이때도 정부 때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 3조 호황은요. 우리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제 3조 현상에 의해서 1986년부터 1988년에 걸쳐 우리 경제가 되게 유례 없이 되게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언제? 한번 적어볼까요? 옆에? 1986년부터 1988년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말한 바로 3조 호황으로 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 이야기고요.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그러니까 따른 특수한 이익, 수입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네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그 돈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따른 특별한 이제 수입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OECD 가입한 것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개성공단 이런 건 다 나중에 후에 일이죠. 박정희 정부 다 이후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오랜만에 아나운서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나라가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GNP 및 무역 규모 세계 13위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땠나요? 아나운서 같았나요?
선생님 혼자 막 이렇게 공부할 때도 좀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면 선생님 혼자 막 이렇게 성대모사도 하고 막 누굴 앞에 막 인형을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얘한테 막 가르쳐 준다고 설명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선생님 놀면서 공부해요. 친구들도 팁이에요. 심심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자, 어쨌든 이 연표에 있었던 시기는요,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했네요. 그렇죠? 그럼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1996년의 일이에요. 1996년의 일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66년의 일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되겠네요. 네, 1996년, 여기에 1996년, 여기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OECD 여기에 이제 국가에 가입을 한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는 IMF 이제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된답니다. 안타깝죠? 네, 근데 이걸 또 잘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친구가 지방자치 제도가 전면 실시된 1990년대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했네요. 그래서 친구 2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어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 될까요? 그렇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어. 이것이 되겠죠. 네, 제시된 상황은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된 1990년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는요, 1993년,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때도 또 여기다 적어줄게요. 김영삼 대통령. 아이고, 친구들 안 보이네요. 대통령 때 다 이제 시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은 국제통화기금에 이제 우리가 금융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럼 1번은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는 1949년의 일이고요. 그렇죠? 언제? 강복 이후에. 강복 바로 이후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한 것은 우리 앞전에 배웠던 그렇죠. 1970년 누구?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정이 돼버렸어. 박정희. 이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이죠. 2002년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은 의외로 이렇게 또 경제 파트가 조금 어렵기도 해요. 선생님이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근데 이런 경제를 좀 잘 알려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예, 뉴스라던가 신문 기사 이런 것들에서 우리 경제나 정치 파트 부분 재미없어 내일이 아니야 라고 보지 말고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지 그 각각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경제 파트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참으로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경제는 참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었던 아까 그 친구, 그쵸? 과연 이 까만 코에 까만 눈에 이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짜자자잔. 바로 안녕? 난 북극이야. 예, 북극곰 북극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모두 안녕. 친구들 그리고 미션을 잊어버렸네요. 오늘의 미션은 눈치챘지? 바로 녹음해서 올려주거나 그쵸? 여기 스토리 한국사를 우리 녹음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요점 정리를 적어서 올려주거나 핵심 정리를 적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스토리 내용을 녹음해서
올려주거나.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둘 중에 하나의 미션을 수행해 주고요.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는 즐겁다. 우리 북북이와 같이 불러볼까요?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화이팅! 빠빠.